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53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A매치 주간 정말 중요한 국가대표 경기들이 열렸는데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리고 또 유로 2020 예선전이기도 했었습니다. A매치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올 6월 본선에 진출할 팀들이 이제 정해졌죠? 네, 이번 6월은 축구가 굉장히 많은 6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이 5월부터 시작이 되고 네. 또 우리 여자 월드컵이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남미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북중미에서는 북중미 골드컵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통상 우리가 네이션스컵 하면 1월 했죠. 네, 1월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6월에 치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에서 모두 대륙컵들이 벌어지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17세 이하 월드컵도 이제 그쵸? 하반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축구의 큰 이벤트가 꽤 많은 2019년이에요. 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지금 51개국이 참여했는데 이제 본선 진출국의 수가 원래 16개국이었는데 24개국으로 늘어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8팀 더 늘었죠. 네, 이제 진출이 됐는데 네. 올라갈 팀들 다 올라갔을까요? 이변의 팀들도 좀 있고요. 네. 예상됐던 팀들이 올라간 조들도 꽤 많고요. 원래는 이제 네이션스컵 개최국이 카메룬이었는데 카메룬이 경기장을 제때 못 짓고 있어서 개최국이 바뀌었어요. 네, 개최권이 박탈되면서 이집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개최국이 되면서 자동 진출이 됐는데 어차피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해라. 마무리해라. 그래서 이집트는 그냥 조별리그를 치렀고요. 네. A조부터 24개 팀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12개 조죠. L조까지요. 네, 이렇게 많은 조에서 1, 2위 팀이 이제 본선 진출하는데 이변의 조도 있었습니다. A조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사디오 마네를 앞세운 세네갈이 뭐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쿨리발리 뭐 등등 좋은 선수들이 많은 세네갈이 예상대로 1위가 됐는데 마다가스카르가 첫 본선 진출했어요. 네. 네. 3승 1무로. 저도 아주 생소해요. 네. 마다가스카르 하면은 펭귄이 있어요? 마다가스카르에? 그 만화에 많이 예, 나오는 마다가스카르에 펭귄이 있어요? 없나?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만화에서 막 기린 나오고 막 이랬죠. 어쨌든 마다가스카르가 인도양의 그냥 섬나라인데 여태까지 네. 본선 진출 한 번도 못했던 나라인데요. 이번에 그 프랑스 2부 리그 소시에서 많은 골을 넣는 안드리아 치마나 이런 선수들이 활약해주면서 특히 수비진들이 아주 집중력 있는 수비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요 조에서 이제 적도 기니가 탈락한 게 이변이라는 그렇죠. 이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도 기니는 2015년 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던 맞습니다. 팀이고 게다가 또 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오비앙 선수도 보유하고 맞습니다.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페드로 오비앙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적도 기니의 탈락과 마다가스카르의 첫 본선 진출은 요거는 이제 맞물려서 좀 이변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마다가스카르뿐만이 아니라 모리타니아하고 부룬디도 이제 첫 진출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조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이변 첫 진출하는 그런 팀들이 있고요. B조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모로코와 카메룬이 올라왔어요. 네, 말라위와 코모로스를 아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르나르 감독의 모로코 월드컵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부딪히고 탈락을 했는데 네. 통간의 탈락이었죠. 그렇죠. 네. 워낙 좋은 선수들이 그대로 건재합니다. 그래서 아약스의 지에크 선수나 또 암라바시나 베란다나 이런 부타입과 공격수도 있고요. 좋은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역시 모로코가 올라갔고요. 카메룬도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월드컵 탈락 아픔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몬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바스곡 같은 그런 공격진들이 조금 무게감이 이번 대회에서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 좋은 선수들,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죠. 팬들이 잘 아는 앙귀사나 뭐 가에탄봉 같은 선수가 중심이 돼서 역시 좋은 전력하에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본선 진출 또 한의원님도 좀 주목해봐야 될 팀 고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C조에 부룬디를 그렇죠. 꼽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C조는 말리와 부룬디가 이제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룬디의 어떤 쾌거와 더 맞물려서 탈락한 팀을 꼽자면은 아스날의 오바메이양 선수가 있는 가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리와 가봉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부룬디가 아까 마다가스카르와 더불어서 이제 본선 첫 진출하는 또 영예를 누리게 됐고요. 그런데 이 부룬디에는 프리미어리그 팬들도 잘 아시는 베라히노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사디오 베라히노 선수는 사실은 스토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웨스트 브롬에 있을 때부터 상당한 유망주로서 잉글랜드 각급 연령별 그쵸. 대표들을 계속 거친 엘리트 선수인데 근데 원래 이 베라히노 선수의
출생지 자체는 부룬디입니다. 부룬디인데 난민처럼 이제 잉글랜드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 환경 자체가 인간 승리의 어떤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선수가 이 베라이노 선수인데 이제 성인 국가대표는 결국 베라이노 선수가 잉글랜드 때도 이제 소집됐던 적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부룬디 대표 선수가 돼서 요번에 부룬디를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 올려놓는데 네.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라이노 선수 이외에도 세드릭 아밋이라든가 피스톤 압둘 라작 같은 선수들이 또 있어서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이 아밋 선수들이 선수. 또 같이 이 부룬디의 쾌거를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바메양 선수의 가봉이 탈락을 했는데 오바메양 선수가 여름에 무리하지 않아서 저는 뭐 가봉에게는 안 됐지만 아스날에게는 나쁜 일은 아니다. 좋으시겠어요. 기승전 말씀드리고 아스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D조는 이제 알제리가 지난 러시아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맨시티의 리아드 마레즈를 네. 비롯해서 페굴리 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죠. 브라이미도 그렇고 여전히 좋은 전력하에 1위가 됐고요. 베냉이 감비아와 토고를 꺾고 2위가 됐습니다. 베냉에는 우리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잘 아는 모우니에 선수가 있죠. 무니의 네. 선수. 예, 네. 허더스필드. 2조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이 1, 2위가 됐어요. 네. 네, 리비아와 세이셸을 꺾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이워비 선수가 있죠. 예, 이워비 선수가 있죠. 나이지리아에는 뭐 특히 이갈로 선수. 네. 중국 리그에서 상하이선에서 뛰고 이갈로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고요. 이워비 선수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은디디, 아메드 무사, 오메루오, 뭐 아이나 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죠. 네. 나이지리아가 1위가 됐고요. 남아공이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아주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2위가 됐고요. F조는 가나는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도 원래 뭐 아이유 형제부터 토마스 파티 뭐 좋은 수가 많죠. 그래서 가나가 예상대로 올라왔는데 케냐가 에티오피아를 물리치고 2위가 됐는데 2조는 시에라리온이 정부의 협회 개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아예 실격됐죠. 실격이 됐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FIFA 징계예요. 네. FIFA 징계를 받고. 이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뭐 상관없이 아예 이거는 맞습니다. 실격이 됐어요. 그래서 네이션스 컵 최종에서는 부전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 팀이 그냥 2장 티켓 놓고 싸웠어요. 그래서 가나는 좀 수월하게 올라왔고 나머지 한 장 티켓 놓고 케냐가 에티오피아를 꺾었고요. G조는 비교적 치열했는데 여기선 짐바브웨가 1위가 됐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자이레로 불렸던 나라 강국이었죠. 네.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이 라이베리아와 콩고 공화국이죠. 예전에 공산국가였던. 네. 그 나라를 꺾고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한부 선수가 존재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아공 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인 이 카마 빌라트 선수, 카이저 칩스 이 선수가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남아공에는 짐바브웨랑 붙어서 남아공 월드컵 때 한효님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짐바브웨 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짐바브웨는 이 남아공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효과를 봤고요. 라이베리아는 축구 영웅 조지 웨어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탈락했어요. 네. 이번에 좀 많은 지원을 해주고 막 압박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라이베리아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이 세요.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H조는 한효님이 설명해 주시죠. 딱 봐도 기니와 코트디부아르가 그렇죠. 올라갈 것 같았는데 네네. 기니와 코트디부아르가 올라갔어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I조 같은 경우가 또 우리가 좀 또 주목할 조입니다. 여기서는 모리타니. 네. 모리타니가 앙골라와 더불어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부르키나파소가 네. 그러니까요. 탈락을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적도기니 탈락 그리고 가봉 탈락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변이죠. 첫 본선 진출한 팀이 올라간 조에서는 이변의 희생양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부르키나파소인데 부르키나파소는 2013년에 준우승을 했었고 지난 대회인 2017년에 3위를 차지했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24팀이나 올라가는데 못 올라갈 팀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또 전 첼시 선수 리옹의 베르트랑 트라우레 그럼요. 같은 선수가 있고 또 피오렌티나의 브리앙 다보 같은 선수도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아프리카 무대에서 상당히 쏠쏠한 다크호스 역할을 항상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 부르키나파소를 제치고 모리타니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또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I조까지 한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는 장 의원님이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J조는 예상대로 튀니지와 이집트 무난하게 1, 2위를 차지했어요. 네, 별로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스와질랜드. 뭐 튀니지는 팬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러시아 월드컵 본선 출국이고 네네. 거의 뭐 8강 이상은 거의 올라가죠. 튀니지는요. 그만큼 뭐 본선은 아주 쉽게 올라갔고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또 많이 봤던 음사카니 선수. 네네. 네.
레퀴아나 뭐 이 알두아일에서 골 많이 넣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벨기에 리그 지금 임대가 있지만 이 선수가 또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하메드 살라의 이집트. 네. 이미 자동 치료됐기 때문에 살라는 뭐 이렇게 쓸 이유도 없이 나머지 선수들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서 이집트가 올라갔고요. K조가 가장 치열했더군요. 보니까 여기가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모잠비크 이 팀이 아주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쳤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모잠비크가 기니비사우에게 막판에 2대1로 역전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인저리 타임 때 기니비사우의 이 망디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는데 이 망디가 바로 울산과 제주에서 뛰었던 그 망디입니다. 네. 프레데릭 맨디. 네, 맨디라 그랬죠 네, 우리가 네. K리그에서는요. 키 크고 그냥 서서 헤딩골 이렇게 툭툭 잘 넣었던 조금 유연했던 네. 선수. 맨디. 울산 시절에는 좀 임팩트가 있었던 그렇죠. 선수죠. 네. 이 맨디에게 동점골을 먹는 바람에 기니비사우가 막판에 역전골을 놓고도 무승부가 돼버렸고 그 사이에 나미비아가 잠비아에게 1대4로 크게 졌는데요. 승점이 같아지고 승자승에서 나미비아가 모잠비크를 꺾고 극적으로 진출했어요.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 조는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상당히 치열했던 조였습니다. 올라갔고요. 마지막 L조에서는 우간다와 탄자니아가 레소토와 카보베르데를 꺾고 올라갔어요. 탄자니아도 1980년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에 본선 진출입니다. 네, 그래서 정순자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첫 진출한 팀, 세 팀이 있죠? 네, 그 팀이 이제 거의 이제 이변에 펭귄이 없는 마다가스카르. 또 인구 359만 명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이 모리타니, 부룬디까지 해서 이 세 팀이 첫 진출국이 됐고 적도기니, 가봉, 부르키나파소의 파소는 탈락. 이변의 희생. 네.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이어서 이번 A매치 유로 2020에 또 예선전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유명한 팀들이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네, 물론 잉글랜드도 엄청나게 돋보였고. 그렇죠. 네. 근데 왠지 지금은 프랑스가 참 전체를 리드하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물론 이제 프랑스도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퀄리티, 선수들의 또 어떤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연령대 이런 걸 고려한다면 프랑스가 여전히 지금 시대에서는 국가대표팀 가운데서는 상당히 세다라는 걸 보여줬고, 역시 프랑스와 더불어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잉글랜드였던 것 같아요. 네. 잉글랜드가 체코를 무려 5대0으로 격파하면서 뭐 스털링 선수가 이번 A매치 주간에 최고 스타들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모든 나라 통틀어서도. 그런데 잉글랜드가 체코를 5대0으로 이긴다라는 거는 그 네드베드, 포보르스키, 스미체르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가 어떤 올드 팬들의 기대치와는 달리 좀 많이 약화된 것 같고, 잉글랜드는 지난번 월드컵에서 어떤 증명된 그 상승세가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잉글랜드 상당수 선수들이 또 아주 프랑스처럼 적절한 연령대에 지금 접어들어 있다는 것도 향후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했던 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뭐 두 경기 연속 4골을 넣었고 또 잉글랜드도 무려 10골. 두 경기 연속 네. 5골. 몬테네그로전도 5골 넣었어요. 네, 맞아요. 체코전 5대0에 이어서.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잉글랜드는 사실 부상자가 많았거든요. 공격에서 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핵심 자원으로 꼽고 있는 레시포드가 대회 전에 발목 부상으로 빠졌었고, 아놀드, 존 스톤스, 뭐 루크쇼, 파비앙 델프, 뭐 로프터 치크 부상자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레시포드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제이든 산초는 이미 데뷔를 했었고요. 2000년생 동갑내기인 오도이 선수가 이제 데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도이 선수가 첫 경기는 교체, 두 번째 몬테네그로전은 선발. 네, 데뷔를 하면서 제이든 산초와 함께 2000년생 선수들이 윙포드로서 상당히 좋은 전환을 보여줬고 좋은 개인 테크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축구가 많이 월드컵을 통해서 달라진 점은 점유율보다는 실리적인, 효율적인 전환을 통해서 공격 기회를 많이 잡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허드슨 오도이와 산초가 가능성을 많이 보였고요. 또 특히 두 번째 경기는 이 바클리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네. 데클런 라이스, 웨스트햄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네. 이 수비형필 데클런 라이스도 데뷔전 치렀거든요.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어린 선수들이 이번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특히 체코는 마녀님 얘기한 대로 상당히 전력이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 몬테네그로도 5골을 실점했는데 저는 몬테네그로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이번에는 왼쪽 윙어로 나온, 본래 윙백도 많이 보지만 마르코 비소비치 선수. 네, 선제골을 넣었었죠.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예전에 레드스타에서 세리아로 이적을 했다가 토리노에서 자리를 잘 못 잡고 결국 크로아티아 리에카로 갔다가 요즘에는 폴란드 명문인 레기아 바르샤바에서 뛰고 있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네, 이 마르코 비소비치 같은 선수는 몬테네그로에서 우리 K리그의 무고사도 있었지만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선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무고사 선수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네. 잉글랜드전은 대패했지만 그 전에 불가리아전에서 비겼거든요. 네. 몬테네그로가. 아주 멋진 왼발골. 무고사 선수 또 골 넣었어요. 네. 예, K리그가 자랑할 만한 유러피언 국가대표 스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 선수에 이어서 몬테네그로 이 골잡이 계보가 K리그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잉글랜드 세대 교체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평균 연령이 24.7세더라고요. 이렇게 또 잉글랜드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탈리아는 리히텐슈타인전 또 대승을 거뒀죠. 네, 물론 리히텐슈타인이 이제 약세인 팀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6대0 승리는 이탈리아에게는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고 그 전에 핀란드에게도 또 승리를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거든요. 거뒀죠. 네, 그러면서 젊은 선수와 노장 선수가 이 두 경기를 통해서 또 돋보였어요. 젊은 선수 모이스 켄 선수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은 선수 파비오 퀄리아렐라 선수.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경기를 통해서 또 이탈리아 팬들을 많이 즐겁게 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만치니 감독의 이탈리아도 역동성이 과거의 이탈리아보다 좀 점차 올라오면서 물론 약팀인 리히텐슈타인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탈리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약간 희망의 싹을 또 볼 수 있었던 두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팬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좀 못했지만 이제는 슬슬 다시 이탈리아가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조짐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충분히 됐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프랑스 잉글랜드 얘기에 뭐 한 줄 평을 덧붙이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간 한 10여 년 동안 거의 10년에서 15년 동안 국가대표 무대는 스페인과 독일이 주도하던 네. 시대였거든요. 두 나라가 이제 한 시대를 이뤘다고 한다면 지금은 올라오는 추세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선수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잘하면은 프랑스와 여기에 잉글랜드가 좀 가세를 해서 둘이 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하는 프랑스는 이미 리딩 국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잉글랜드가 지금 네이션스 리그도 잉글랜드는 또 4강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잉글랜드가 한번 그 축구 종가의 영예를 이번에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긴 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사실 인시네 선수와 키에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네. 이 2000년생 이번에 2000년생이 많이 들어왔어요. 잉글랜드도 그렇고 모이세 켄 선수가 들어왔는데 핀란드전에서 그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움직임이 아직은 조금 서툴었거든요. 네. 그다가 이제 하나 딱 걸려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모이세 켄 선수가 그래도 그런 자신감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전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해줬다는 더 나은 점.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 그 부분이 있고 특히 첫 경기 핀란드전이 사실은 리히텐슈타인은 워낙 좀 약체이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지만 핀란드전에서 기용했던 3미들 중에 네. 조르지뉴와 베라티 라인이 있지만 더 공격형 미드필더로를 사실상 맡고 있는 공격 시에는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수비 시에는 3미들로 내려오는 바렐라. 네. 이 니콜로 바렐라 바렐라가 선수. 이번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잘했어요. 네. 네, 이 선수가 20세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도 상당히 이탈리아 20세 월드컵 대표팀에서 잘했는데 바렐라가 새로운 허리라인에 어떤 힘을 지금 불어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첫 경기에 핀란드전에 선발로 나왔던 임모빌레 선수는 공간이 없는 그런 핀란드가 좀 내렸었을 때는 한계를 좀 많이 노출했어요. 공간이 없을 때는 역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9년 만에 대표팀에 다시 돌아온 콸 장군이죠, 콸 장군. 이 퀄리아렐라가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으로 사실 퀄리아렐라가 간판 공격수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이탈리아가 나이가 지금 그러나 또 83년생인데 현재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써볼 만한 가치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지만 이탈리아의 현실은 지금 퀄리아렐라가 제일 결정력이 그렇죠. 좋은 공격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탈리아의 현재를 또 말해주는 부분이 됐습니다. 퀄리아렐라 선수가 핀란드전에서는 교체 출전하고 그다음 리히텐슈타인전에서는 선발 출전해서 PK 2골 여기에 그렇죠. 이제 모이스 켄 선수 또 머리로 어시스트도 하나 해주고 했는데 퀄리아렐라 선수 이 국가대표 복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 11월 이후 3,048일 만에 국가대표 그렇죠. 복귀였어요. 거의 뭐 8, 9년여 만에 복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인간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지어 공격에 아주 에이스적인 역할까지도 제일 이제 잘했어. 맡겨도 될 만큼. 예. 공격이 진짜 답답하다가 잠깐 퀄리아렐라 교체하고 나오고 골대 맞추고 결정적인 슈팅하고
본인이 그냥 다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83년생이지만 우리나라의 이동국 선수랑 비교할 건 그러니까요. 아니지만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냥 팬의 마음에서는 K리그의 이동국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도 있죠. 이동국 선수가 너무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어서 네. 대표팀에 그냥 발탁을 한 경우일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오랜만에 대표팀 복귀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퀄리알렐 선수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터키가 유로 예선 터키도 아주 치렀잖아요. 잘했어. 네네네. 네. 근데 터키에서는 80년생 선수가 나왔었어요. 엠레 벨로졸루 선수. 벨로졸루가 네. 나왔어요. 네, 21세기 초반에 저 인터밀란,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에서 뛰었던 우리 해외 축구 좀 오랜 매니아 분들은 좋아하는 선수고 잘 아는 선수거든요. 아주 창의성이 뛰어난 터키 미드필더인데 엠레 선수는 퀄리알렐라 선수보다도 3살이 더 많아요. 네. 80년생. 그러니까 정말 이동국 선수에 그렇죠. 비할 수 있는 이 엠레 선수가 이번에 A매치 2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선전도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어떤 나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유로 예선 제일 빅 경기는 역시 네덜란드 대 독일이었죠. 중계하신 분이 설명해 보시죠. 네. 제가 아주 이번에 유로 2020 힘들었습니다. 왜요? 매일 중계를. 네덜란드 독일전이 근데 재밌었어요. 역시 지난 네이션스 리그 때 같은 조에서 맞대결을 계속 하면서 독일이 망신을 좀 당했죠. 네. 첫 경기 0대3으로 지고 두 번째 경기는 2대2 동점골까지 계속 내주면서 2대2까지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레브 감독이 훈멜스, 제롬 보아탱, 또 토마스 밀러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독일을 대표하는 이 3인방에게 면담을 해서 이제는 너네 3명을 대표팀에 부르지 않겠다. 강제 은퇴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맞는 첫 번째 유로 2020 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수비와 밀러가 없는 공격진. 이제 어떻게 세대 교체가 될 것인가. 그나브리와 사네. 네. 젊은 두 명의 선수가 거의 투톱처럼 윙포드 겸 투톱처럼 배치가 되면서 공격수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사네는 돌파와 연계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런 능력. 그나브리도 돌파가 되지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확실히 향상이 됐고요. 네네. 이번 대회는 고레츠카 선수를 폴스나인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도 독일은 성공적인 운영이 됐고요. 특히 이날은 3백을 쓰면서 케러와 슐추 윙백 가동했는데 슐추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슐추의 막판 활약이 있었고 또 노이어 키퍼가 엄청 잘했어요. 저 노이어 키퍼한테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테오 슈테겐을 그쵸, 써야 그 독일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과하세요. 얘기했기 때문에 공개 노이어 선수가 사과하세요. 그런데 라이언 바벨 선수 슈팅이었나요? 하여튼 독일을 좀 한두 개 결정적인 구했어요. 걸 많이 막았어요. 네, 그래서 네. 노이어 선수를 써도 독일이 괜찮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를 증명해서 저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저런 부분이 있었어요. 로이스 선수가 투입되니까 경기 공격이 확실히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독일은 물론 고레츠카 펄스나인도 있지만 로이스가 들어와야 된다. 네, 공격에서는 그런 부분을 느꼈고, 근데 네덜란드도 내용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데파이 선수의 어떤 성장 지금 엄청납니다. 네네. 데파이 선수가 워낙 잘해줬고요. 바이날둠이 또 최고의 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또한 거의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지기 힘든 경기 운영을 했는데 막판에 슐추 선수가 어시스트도 하고 본인이 또 중앙으로 들어가서 로이스 선수 컵백 받아서 골도 넣고 아주 만점 활약을 해주면서 독일이 3대2로 아주 재밌는 승부에 방점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독일이 최근에 복수를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괜찮게 하다가도 네덜란드에게 경기 후반부에 독일이 약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결과 안 좋았던 경기들이 다 네. 후반부에 오히려 네덜란드에게 당하다가 요번에 한번 갚아준 거예요. 네, 그럼 한의원님은 또 다른 재밌는 경기 또 있으셨나요? 스위스 덴마크 경기는 83분까지 코미디. 스위스가 3대 0으로 이기다가 84분부터 덴마크가 골 넣기 시작해서 93분에 3대 3으로 완성하고 끝났습니다. 네. 되게 웃겼어요. 이거는 좀 웃기는 경기인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덴마크가 오히려 사실 그래도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중계하신 분도 있지만 스위스는 사실 첫 골이 약간 저는 핸드볼성이 핸드볼이었어요. 좀, 오심이었어요. 있는 상태에서 선제골이 들어갔었고, 반면에 덴마크는 옵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 거의 판별할 수 없는 골이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판정운이 덴마크에게 아주 유리하게 갔으면 이상한 계산법을 갖다 대면 덴마크가 4대2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 아니냐. 뭐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3대 0이 3대 3이 돼버린 아주 믿기 그렇죠. 힘든 몇 분 사이에 그런 게 일어났었고, 노르웨이 스웨덴이 또 재밌었어요. 바이킹 더비인데 이게 3대 3이 됐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가 먼저 2대 0으로 리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웨덴이 70분, 86분, 91분에
3골을 넣어버렸어요. 네. 근데 마지막 골이 91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은 우리가 2대0으로 지던 경기를 3대2로 뒤집고 이겼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96분에 노르웨이의 올라 카마라 선수가 잘한 헤딩은 아니었는데 그게 또 들어가는 바람에 3대3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2대0으로 앞서다가 3대2로 역전했다가 추가 시간에 3대2가 됐다가 또 추가 시간에 3대3이 돼버린 아주 기가 막힌 경기가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덴마크에서 네. 두 경기나 나왔다는 아주- 거.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아스날의 자카 선수 아니겠어요? 스위스는 자카를 3대0이 된 상태에서 뺐어요. 그게 저는 3대3이 되는데 아주 빌미가 됐다고 봐요. 자카가 없으면서 중원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없어졌고 그 이후부터 사실은 좀 두드려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카를 기립박수 받으면서 빼줬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스위스는. 그만큼 자카가 중요한 선수였다. 중요하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카 선수 기립박수 받고 나갈 때 분위기가 덴마크는 답이 없었거든요. 거의 공격을 풀질 못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위스가 사실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기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오심이 있긴 했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막판에 한 5, 6분 남겨놓고 세트피스 막 밀어넣으면서 이상한 흐름으로 가더니 그냥 동점이 되는 코미디 같은 경기였어요. 네, 좀 눈여겨본 나라 또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격을 보여줬던 팀 저는 웨일스입니다. 네, 웨일스 선수가 이 97년생 3인방 베일 선수 놓고 그 뒤에 있는 3인방이 엄청 잘했습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 특히 웨일스 그 왼발킥이 좋은 더비 카운티의 해리 윌슨 선수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역시 본머스의 아주 센스쟁이 기술도 좋은 왼발킥이 좋은 데이빗 브룩스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수완지시티에서 정말 혜성과 같이 올 시즌 맹활약하고 있는 데니얼 제임스의 아주 역동적인 돌파 움직임. 이 세 명이 다 동갑내기예요. 네. 97년생인데 정말 이선 자원들이 훌륭한 젊은 자원들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한 팀은 폴란드인데요. 기존에 레반도프스키하고 밀리크의 이제 AC 밀란의 피용테이 가세됐는데 네. 첫 경기는 이제 밀리크 레반도프스키 투톱이었다가 피용테이 교체로 들어갔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선발로 레반도프스키랑 피용텍이 나왔는데 첫 경기는 골 과정에서 둘이 합작을 했고 두 번째 경기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투톱끼리의 호흡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레반도프스키와 피용텍 거기다 밀리크까지 가세하는 이 폴란드의 공격 라인이 측면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 상당히 좋은 궁합이 될 것 같고 투톱끼리의 호흡도 상당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폴란드의 공격진을 또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장 의원님 말씀대로 A매치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또 골을 만들어냈던 게 굉장히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스페인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모라타 선수가 2골이나 넣었어요. 전 첼시 선수 모라타 네. 선수. 지금 두 이번 골이나 A매치는요. 넣었는데, 프랑스의 지루, 캉테, 지루. 스페인의 모라타. 네, 지루 네. 선수 저 여전히 좋아합니다. 어깨가 막 올라가신 네. 것 같아요. 물론 모라타는 지금 첼시에 없지만 네, 첼시랑 연관된 선수들 다 잘해요. 오도이, 오도이 선수 참 잘했어요. 네. 허드슨 오도이 선수 참 잘했는데 아자루도 엄청 잘했어요. 아니 서로 벨기에 칭찬해 주시는 아자르. 게 훈훈하네요. 아까 저 부르키나파소 저 트라우레 선수 있는 팀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칭찬하다가 갑자기 훅 그거 들어오고. 빼고는 벨기에 아자루도 이번에 완전 원맨쇼. 어. 너무 잘했죠. 네, 아자르 선수도 아주 잘한 선수고.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 뭐 그리즈만 음바페도 있고 스톨링도 있고 아자르 선수도 있고 러시아의 데니스 체리세프 선수도 체리세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경기 다 잘했거든요. 그런데 뭐 한 경기 이제 벨기에라서 지긴 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했는데 역시 스페인 얘기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은 독일도 약간 그렇지만 스페인은 독일보다도 좀 더 과도기적인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스페인에서 뛴 선수들을 보면 다니 파레오, 다니 세바요스, 헤수스 나바스, 로드리고, 카날레스, 하이메 마타 뭐 이런 선수들이 노르웨이전에서 뛰었고 몰타전에서는 케파 골키퍼 요즘 그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은 가이아, 베르낫, 수비수 에르모소 선수, 카날레스, 로드리, 또 무니아인 선수, 또 교체로 이때 들어왔던 또 헤수스 나바스 선수. 그래서 지금 스페인 멤버들을 보시면 한 두 선수를 제외하면 두 선수는 누구냐? 라모스 선수와 부스케스 선수. 레알 바르샤 선수들이 이제는 거의 없군요. 네, 레알 바르셀로나 선수 중심 예전부터 뛰던 선수는 그냥 라모스와 부스케스이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대표 베테랑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뭐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이제 카날레스 같은 선수는 지금 나이가 꽤 있지만 물론 사실상- 세바요스 아센시오는 그렇죠. 있지만 세바요스 네. 아센시오 선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신예들로의 어떤 세대 교체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정말 황금기의 멤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고참인데 대표팀에는 그렇게 불려온 적이 별로 없거나 뭐 거의 없었거나 이런 선수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시켰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의 얼굴들도 있어요. 물론 올 시즌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에르모소 선수라든가 이러한 선수들도 지금 발탁해서 쓰고 있고 여기에 전체적인 뭐 무니아인이라든가 뭐 아까 또 카날레스 선수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바스 선수도 요즘은 세비야에서 윙백으로 잘해주니까 또 불러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스페인의 모습은 예전부터 스페인을 봐왔던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뒤죽박죽, 약간은 좀 어수선한. 독일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레브 감독이 지금 세대 교체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인은 정말 과도기.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떤 클럽에서의 폼에 따라서 뽑기는 뽑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멤버로 계속 갈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스페인의 경우에는 조금 과도기를 더 겪고 있는 실정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2대1, 2대0으로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다른 강국들에 비하면은 사실 스페인은 약간은 지금 좀 불안한 과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봤던 네. 호날두 선수가 아, 포르투갈은 지금 두 번 다 못 이겼어요. 무승부하는데 호날두 선수가 세르비아전에서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오른쪽 허벅지 부상. 그래서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때는 뛸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약간 걱정거리가 생겼죠. 네, 유벤투스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호날두 선수 말씀하셨으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메시 선수. 네. 메시 선수가 뛴 아르헨티나가 베네수엘라에게 1대3으로 패했죠. 많이 또 기사화도 됐습니다만 그런데 메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돌아가고 나서 모로코 평가전에서는 앙헬 코레아 선수의 한 골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 없는 이제 아르헨티나는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아르헨티나도 지금 이 멤버가 과연 최선인가를 보면은 조금 이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디발라라든가 뭐 라우타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뛰었고 로드리고 데 파울, 지오바니 로첼소 뭐 레안드로 파레데스 뭐 이런 선수들 위주로 지금 평가전을 치르기는 했는데 또 일부 포지션에서는 상당히 경험이 일천한 선수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메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아르헨티나가 내세울 수 있는 지금 베스트가 이 정도인가? 이거는 아르헨티나는 제 생각에는 일부 또 대표팀으로 돌아올 선수들도 이제 큰 대회 가면은 있을 그러겠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유로 2020 예선전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얘기해볼 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A매치 평가전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평가전에서 가장 기분 좋은 팀은 저희의 승부 예측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멕시코입니다. 네, 멕시코가 칠레에게 라울 히메네스, 엑토르 모레노, 이르빙 로사노 선수 다 대표적인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 골로 이제 3대1로 이겼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전에서도 4대2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칠레에게 3대1, 파라과이에게 4대2. 파라과이전에 골 넣은 선수는 조나탄 도스 산토스, 치차리토, 루이스 몬테스 그리고 상대 자책골까지 묶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평가전에서 제일 뿌듯했던 팀은 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멕시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칠레는 미국과 평가전을 가졌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의 첼시 선수 풀리식 선수가 부상으로 한 골 넣고 나서 4분 만에 골을 넣었다가 36분 만에 부상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아주 심한 부상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펠지어님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요. 다음 추천해 드릴게요.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네, 폴리식 선수가 일단 부상이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파나마와 1대1로 비겼다가 체코에게는 3대1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체코는 잉글랜드에게 대패하고 또 평가전에서도 브라질에게 지고 아주 좋지 않은 한 주간을 보냈는데 브라질이 3대1로 이길 때는 제수스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또 2골을 터뜨리고 피르미누 선수에게도 이제 한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이 정도면은 뭐 네이마르 선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터내셔널 주간을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선수들 좀 짚어주셨는데 네. 장 의원님도 이번 그 A매치 대표팀에서 좀 주목해볼 선수들 얘기해줄 수 있을 것 저는 뭐 같아요. 아까도 여러 선수들을 다 언급을 했지만 또 한 명을 찝자면 스위스의 아틀란타에서 박스 투 박스로 활약하는 네. 네모 프로윌러 선수. 골도 넣었고요. 예, 이 프로윌러 선수가 아주 좋은 움직임. 그리고 또 한 명을 또 꼽으면 폴란드의 오른쪽 수비수인 캥지오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눈에는 크게 안 띄지만 어떻게 계속 풀 경기를 중계하다 보니까 네. 좀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눈에는 그렇죠. 크게 안 띄지만 보이잖아요. 그런 선수 몇 명. 프로윌러, 캥지오라, 뭐 그런 선수들요.
그런 선수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 저도 안 유명한 선수 한 명 얘기해도 돼요? 스웨덴의 빅토르 클라에손 선수. 클라이손. 네. 클라에손 선수 없으면 스웨덴은 공격이 잘 안 되겠던데요. 네. 자, 이렇게 또 A매치 주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요한 경기들, 그리고 눈여겨볼 선수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죠? 바로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찾기 하시면요.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꼭 친구 찾기 해서 저희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 정말 돌아왔는데 지난주에 한준 위원님께서 신하영의 백발이 될 때까지 그거에 대한 이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하면 어떨까요? 어떤 거요? 그 말씀해 주셨던 승부 예측 10회 아. 올킬하기 하는 누가 그날까지 올킬을 하는 그날까지. 내가! 정순주 아나운서가 10회 올킬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전 세계에서도 거의 10회 연속 드문 상황일 올킬을 것 하면은 같은데. 아마 프로토의 신이죠, 그거는. 그렇죠. 거의. 네, 그러면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인사로. 네, 정순주가 원투펀치의 승부 예측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맞나요, 이거? 그 이어서 마무리해야지. 아, 정말 이거 어렵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저희 354회로 돌아올게요.